Can you hear this? It's not from here. It's from them. 먼지 쌓인 비닐 위로 바늘이 춤을 춰 45년 내 시간을 건너 내게 단 떨림.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야, 이건 코드가 달라. 그 시절엔 없던 소리. 도대체 넌 누구야? 시간을 달리는 소년처럼 1980년의 밤을 찢고 날아온 너의 기타 리프는 So futuristic. 날 심장을 멈추게 해 Like a shockwave. Time traveler, 넌 알고 있었니? 먼 훗날 우리가 이 노래에 미칠 것을. Parts melody, 설명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튜닝은 미래에서 온 선물이야. Wow, wow, wow. Miss Jory of 1980. 45 years ahead, we'll never know. 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났던 밤의 스타리 나잇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네맨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밤에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게.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개강하셔가지고 정신 없으시고. 네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가 금요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 락 음악을 아주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정도 되죠. 90년대 중반까지 제가 대표적인 거는 아닐지도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들만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미리네맨이 저한테 이제 셋 리스트를 주셨어요. 오늘은 이런 곡들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미리네맨께서 한 곡을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드리는 곡으로 오늘 한번 또 금요 라이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음악 방송이다 보니까 첫 곡 먼저 음악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그 락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 신중현과 엽전들의 노래. 밴드 오래된 곡인데. 그렇죠. 74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52년 됐습니다. 52년 된 그렇죠. 노래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심중현과 엽전들 그러면 이 밴드 이름은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무슨 뭐 강병철과 삼태희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음악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지금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진짜 대표적인 우리나라 락의 명곡이죠.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이제 그 음계를 우리나라 고유의 음계 그 궁상각치우만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다들 좋아하시는 조용필 가왕님도 민요 그 궁상각시오 이 선율로 이제 음악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심중영과 엽전들의 이 음악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기타 연주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들들이 신대철과 그다음에 또 신윤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기타리스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들도 굉장히 기타 잘 치는 기타 집안이죠. 기타 집안.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입니다. 미인이란 노래는 나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마 또 비슷하게 또 리메이크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곡으로 그다음에 기타를 가야금 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남다르게 또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한국 로베 대부죠. 신중현이 이끈 3인조 밴드의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누구의 애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나도 몰래 그 여인을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모든 억수를 잃고 자꾸만 보고 있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야, 이 노래를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고 처음 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녹음을 했네요. 왼쪽에서 또 기타가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에서 또 기타 소리가 들리고. 야,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그거는 기타 녹음 기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막 나는 거. 설마 그랬을까? 네. 아니 이 노래가 사실 금지곡이었어요. 네, 왜 금지곡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창법 불량. 노래 부르는 창법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창법 불량으로 뭐 가사가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네. 노래 부르는 그 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네. 창법 불량으로 금지곡이 됐었습니다. 이 노래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네.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신주영의 업전들의 이게 74년도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 곡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산울림, 김창완, 김창훈, 김창희 삼형제로 구성된 이제 우리나라의 또 굉장히 전설적인 밴드인데, 이들이 제가 듣기로는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쵸. 일단 이당 뭐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동아리 수준이었죠, 77년도 동아리. 예, 77년도에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77년도에 산울림의 아니 벌써인데 이게 70년대 벌써 이제 사이키델릭하고 펑크한 록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곡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곡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인데 2023년 리마스터링 된 그 곡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워낙에 빨갛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나를 기다리는 우픈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야, 이 뒤에 연주가 진짜 거의 한 1분 가까이 되네요. 이 곡이 거의 6분 가까이 되는 곡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6분 가까이 되는 곡을 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김창완이 하고 이제 산울림하고 동생들이 이제 음반을 이제 낸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원래는 대학가요제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졸업을 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동아리였던 그 샌드페블즈가 후배들이 이제 나가서 대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음반을 내기도 되게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음반을 누가 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막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앨범을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인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노래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앨범을 내고 이제 취직하려고 앨범을 낸 거예요. 그래 냈는데 그게 이제 초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6분짜리 뭐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막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랬는데 이제 전 사실 이게 노래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가 아닌데 워낙에 이제 처음에 아니벌서가 엄청나게 그 히트를 치면서 그 앨범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초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그 인기를 그냥 이어가면서 2집을 냈는데 2집도 초대박입니다. 진짜 2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2집에 있는 노래들도 진짜 실험적인 곡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집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요집도 내고 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산울림이 13집까지인가 나오고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드러머 동생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해체를 한 거죠. 해체를. 그래서 해체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음반은 안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음반을 이제 리마스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편집 음반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다시 한번 재조명 받아도 충분할 뭐 그런 밴드입니다. 밴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 곡은 그 2집에 있는 노래인데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부르면은 이제 초반에 엄청 욕을 먹는 그런 노래인데 지금 보면은 나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1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연주가. 근데 이 노래는 전주가 엄청 깁니다. 전주가 거의 한 3분이 넘어요.
전주가.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서 이걸 딱 틀으면은 3분 동안 멀거니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는 노래인데 기가 막힙니다. 그 뭐 베이스 소리부터 해가지고 뭐 몽환적인 이 사운드, 그다음에 그냥 음조리는 듯한 그 사실 산울림 노래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뭐 굉장히 노래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그 자기밖에 못 불러.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산울림의 그 원곡에 대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제가 소개시킬 노래는 78년도에 나왔습니다. 78년도 2집에 있는 앨범인데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제가 되게 뭐 거의 산울림 앨범 통틀어서 10곡을 뽑는다 그러면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가는 노래예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거 한번. 예, 이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락 역사상 이제 가장 위대한 인트로, 방금 이제 미리네 밴드 말씀하셨지만 그 인트로로 이제 손꼽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댈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댈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거의 6분 가까이 5분 58초짜리 음악인데 그 베이스 인트로가 거의 3분 23초더라고요. 야, 진짜 3분이 넘죠. 예, 3분이 넘는데 진짜 이 당시에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곡이죠, 이 곡이. 지금도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워낙 산울림이 인기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그냥 용인이 된 거죠. 되게 사회적 분위기상. 그 산울림을 거의 뭐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인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또 많이 까먹었대요. 뭐 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막 실험적인 거 하느라고.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쉴 새 없이 바빴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중간에 산울림이 김창완만 남고 나머지 그 두 형제가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다 직장 생활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해체였었어요. 한 4집 이상부터는 거의 뭐 혼자 다 작업을 하다시피 이름은 산울림으로 냈지만은 김창완 혼자서 다 하다가 뭉쳐서 했던 게 뭐 한 몇 집 안 됩니다. 사실 같이 음악한 게 사실 몇 집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솔로 음반이에요, 거의. 그래서 혼자서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김창완 씨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보기엔 되게 천재 같아요. 보면은 요즘에 TV에 천재죠. 얼마 전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TV에 탤런트도 하시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음악 활동도 하시고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좀 멀티 아티스트지 않으신가. 사람들이 맨날 이제 텔레비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가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요즘 애들은 그렇지. 네, 모를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도 진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그것도 그렇죠, 되게 아침 방송. 네, 특이하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매일 왕복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라디오를 오랫동안 하다가 요즘에 라디오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간혹 산울림 관련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연도 한번 보러 가면 좋은데 지금 산울림 그 멤버 말고 그 젊은 애들이랑 같이 산울림처럼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사운드가 사실은 지금 70년대 저 사운드를 그
저 정도로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13집을 들어보시면은 산울림 13집 들어보면 그때도 한 2000년대쯤 되는데 그때 그 사운드는요. 지금 사운드 정도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기타도 강렬하고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3집을 들어보시면은 그때 산울림이 했던 연주가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을 녹음하는 기술들이 그때 없어가지고 저 정도 그러니까 내 맘의 주단을 깔고가 더 화려할 수 있었는데 저 정도로 연주를 했던 거고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13집 정도 됐을 때 그 연주의 그 사운드의 퀄리티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곡은 우리 이제 미인, 우리 또 아니벌써 이제 보면 70년대 음악들인데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그룹이 있죠. 송골매. 그렇죠. 이제 배철수 씨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그룹인데 이제 배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활주로란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또 이제 송골매로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준비한 곡이 세상만사라는 곡인데 이게 70년대 후반에 활주로에서 노래했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송골매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또 송골매 버전으로 녹음이 이제 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8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묵직한 하드락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곡인데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송골매 세상만사란 곡. 이것도 우리 또 이제 배철수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독특한 또 보컬이잖아요. 한번 그 음악을 한번 좀 제가 준비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면 둥근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9월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있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어만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길 가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는 동전한네 날 찾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 넘어지고 재수란 게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인간 세상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다지만 어느 세월 그 많은 말 하고 듣고 보내겠소. 내가 지닌 얘기들을 내 스스로 엮는다면 세상살이 모든 것이 그 얼마나 즐겁겠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 대로 하는 세상 이러고로 살아가오. 이 곡도 지금 한 44년 전 곡인데 이때는 우리 배철수 씨도 굉장히 젊었잖아. 그죠. 그때 그런데- 배철수가 그 활주로에서는 그때 활주로도 사실은 원래는 항공대에서 라이너스란 밴드예요. 라이너스란 그 스쿨 밴드인데 그 영어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라이너스로 바꾼 겁니다. 활주로로. 그래서 활주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구창모하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홍익대학교에 이제 블랙 테트라라고 그 그룹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영입한 거죠. 그래서 합쳐서 송골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블랙 테트라 쪽에 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팝적인 뭐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은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주로에 있는 배철수 쪽에 있던 분들은 이제 락 쪽으로 이제 강렬한 락 이걸 좀 주장하는 분들이었고 아마 그래서 뭔가 음악적인 견해도 조금 많이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치고 나서부터 이제 더 갈등이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솔로도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송골매가 히트곡 그 이후에도 꽤 많았어요. 뭐 맨 마지막 히트곡이 모여라라고 아실 거예요. 네, 알죠. 모여라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해체해서 아직까지도 뭐 보이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조용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용필 가왕님의 지금도 베이스 치시는 이태윤 씨가 사실은 송골매에서 6집, 7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송골매에서 계속 베이스 치시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 합류를 해서 그 전까지는 송홍섭 씨라고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이태윤 씨가 아마 베이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송골매도 저력이 엄청난 거죠. 거기서 연주하던 분들이 위대한 탄생에 베이스를 칠 정도면 합류하시고. 합류하고 그런 정도면은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넘사벽인 거죠. 넘사벽.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한번 배철수 씨는 이제 젊음의 행진에서 사상 초유의 감전사를 당할 뻔한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드러머였었거든요. 그 배철수가 드럼 치면서 탈춤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활주로에서 탈춤을 주자 막 그걸로 제가 알기로는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땐 드럼을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컬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보컬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젊음의 행진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때는 아마 그때 불상사가 났었으면 아마 거의 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행히 뭐 큰 문제 없이 지금 아직까지도 배철수 음악 캠프를 거의 지금 한 30년 됐죠. 몇십 년 하시고 계시죠. 네, 저희 중학교 때부터인가 뭐 이때부터 계속 했던 걸로 그러니까 한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죠. 라디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송골매도 하여튼 추억이 많은 밴드인 것 같아요. 히트곡도 많고. 그리고 희나리 아시죠? 희나리
구창모의 그쵸. 희나리. 구창모의 희나리는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영웅본색에 나옵니다. 영웅본색의 사운드 트랙이에요. 예. 엄청난 노래다. 희나리도. 예. 곡 한번 소개 하나 해주시죠.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EHDFYD2 님께서 김수철도 잠깐 갱원식으로 있었다. 이게 그 송골매 갱원이었었던 건가요? 이 김수철 님이? 그건 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김수철과 작은 거인이라고 있습니다. 김수철 어마어마한 기타리스트인데 김수철의 작은 거인의 노래. 네. 일곱 색깔 무지개.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젊음의 행진 틀기만 하면 나왔던 노래인데 아마 오랜만에 한번 들으시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수철과 작은 거인의 일곱 빛깔 무지개. 네. 이번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비가 개면 나타나는 일곱 색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지는 일곱 색깔 무지개. 비가 개면 나타나는 일곱 색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지는 일곱 색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지는 일곱 색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지는 일곱 색깔 무지개.
정말 어디 해외 하드락 밴드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 없는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 이 젊은맹진 나왔을 땐 이렇게 연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음반으로 들으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게.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연주 안 했어요. 그냥 하다가 거의 그냥 중간에 하다가 끝나고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저 진짜 솔직히 저 음반으로 끝까지 이렇게 들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그래서 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 금요 라이브를 할 때 우리 가왕 조용필님의 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편식을 하시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아니, 근데- 가왕 조용필님도 네.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아티스트이긴 한데 네, 그렇죠. 저희 지금 뭐 70년대부터 지금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지금 이제 오면서 좀 노래들을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곡들 좋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을 한번 저희는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럼요.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접자 수로 보면 너무 근데 처참한. 아니야 이거 처참한 것도 처참한 건데 사실은 홍보가 거의 안 됐어요.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진 않아. 저희가 지금 계속 바쁘다 보니까 라이브 하는 거는 사실 약속을 지키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우리나라 음악을 번역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예. 라이브는 무조건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게시판에 공지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 잘못이야.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왜냐면은 그 가왕님의 음악이 이 락 음악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80년대 중반 이후에 음악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7집 이후에 나오고 나서 밴드 음악이 진짜 우리나라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을 발표하는 밴드들이 그때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알고 들으시면은 와 이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밴드들이 그때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동접자 수가 적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연연하진 않지만 이제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실 셋리스트도 오늘 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에도 공지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한 2주간은 네.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저도 좀 이제 적응을 좀 해가지고 좀 예.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우리 지금 미리넷맨하고 저하고 지금 또 뭐 하나 서비스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가 좀 다음 주 금요 라이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지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작은 거인 우리 김수철 대단한 아티스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김수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 이제 83년도에 이제 작은 거인 해체 후에 이제 솔로로 전향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갑자기 뭐 국악에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악적인 창법하고 이제 록 발라드 이제 감성이 결합되어가지고 뭐 이 당시에 83년대 전 국민이 이 노래 다 좋아하시고 뭐 따라 부르셨던 되게 부르기 어려운 곡이죠. 예. 폭발적이었죠. 제가 준비한 곡은 뭐 우리 김수철 작은 거인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항상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잎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잎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비우리라. 꽃 잡힌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 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하리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꽃 한 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 함께 울어주던 새도 지쳐 어디론가 떠나갑니. 네 떠난 그 자리에 두고두고 꽃 잡힌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아, 진짜 아름다운 곡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곡. 진짜 그때 아마 저 못타핀 꽃향수에 나올 때가 제가 거의 뭐 중학교 때쯤 됐을래나 초등학교 때쯤 됐을 때는 아마 이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일곱 빛깔 무지개 김수철이 워낙 그 강렬했었기 때문에 저런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가요 톱10에서 아마 5주 연속 했을걸요, 이 노래가 못타핀 꽃향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저도 어렸지만 충격을 받았죠. 김수철이 이런 음악도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후에 이거 말고 비슷한 또 노래로 또 하나 히트친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별리라는 별리였나? 곡도 있고, 네. 예, 별리라는 곡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마잖아요. 키도 되게 조그맣고 작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우리 뭐 맨날 이제 가요톱10인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83년도에 나온 음반인가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근데 저도 이제 13살인가 13살인가 그런데 이 노래 따라 부르고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어쨌든 되게 엄청난 노래죠. 지금도 들어도 뭐 너무 좋은 노래. 못다핀 꽃향송이. 그럼 저도 이제 그 80년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제가 이제 그 80년대를 여는 음악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음악을 하는 밴드들은 있었는데, 개 중에 한 곡 정도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죠. 뭐 산울림도 사실은 내 맞아요. 마음의 주단을 깔고도 뭐 어떻게 보면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 앨범 중에 노래 하나가 그랬던 거고, 앨범 전체를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했던 국내 최초의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영상으로도 소개시켜드리고 했던 그런 밴드인데, 동서남북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동서남북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나비라는 노래입니다. 나비. 대표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앨범 하나만 내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냥 바로 해체가 된 그런 밴드인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제가 그때 동서남북이라는 밴드의 앨범 처음 들은 게 9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앨범이 복원이 돼서 나왔었어요. 80년대에 있었다는 것만 들었었는데 앨범을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음반사에서 동서남북 앨범을 새롭게 복원을 해가지고 새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테이프도 사고 레코드도 사고 두 개를 다 사가지고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던 곡들인데 어쨌든 간에 맞아 내일입니다. 내일 네. 김수철의 내일 그런 노래도 있었고 어쨌든 동서남북의 나비 그 나비가 그 장자의 노래 장자의 그 나비 호전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했던 노래인데 뭐 그렇게 난해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80년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나비. 이거 굉장히 긴 노래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락 마니아, 우리나라의 락 마니아들이 굉장히 저평가된 명반이다라고 그럼요. 하는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의 나비 들려드리겠습니다. 허공 속은 나는 나비 싱그런 바람을 타고 어여쁜 날개 차오며 빛을 향하네
새하얀 날개를 접어 고이 잠드네 꽃을 그리나 꽃을 그리냐 사랑은 아는가 슬픔을 아는가 고독을 아는가 나비야 이 세상 꽃들이 자리를 때까지 나비야 날아라 나비야 야. 저 오늘 저도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야, 우리나라에도 80년 초반에 이런, 이거 무슨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그 느낌, 보컬도 그렇고 느낌이, 그 다음에 아프로디세스 차일드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느낌이 또 에피타피 그 곡하고도 좀 비슷하고, 네. 이야, 진짜 엄청난 곡이네. 네, 1980년입니다. 80년대 초가 아니고 1980년. 야, 진짜 저 장난 아닌 곡이네, 네. 이곡이요. 그 앨범 전체가 다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야. 수준 높은 음악을 했던 그 동서남북. 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저도 네.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야, 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전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음. 동서남북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음.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이런 밴드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영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엄청납니다. 왜냐면 우리 가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앨범에 뭐 프로그레시브 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앨범은 완전한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이제 해외 밴드하고도 전혀 이제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곡이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런 곡들을 다 한국에서 이런 이제 옛날 80년대 우리나라에 이런 밴드가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이 라이브를 하고 난 후에 영어 서브 타이틀 붙여가지고 이제
해외 팬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도 야, 대한민국에 80년대 한국에도 이런 밴드들이 있었구나라고 느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에서 키보드 치시는 김광민 씨 그분이 7집 앨범에서 키보드 쳤잖아요. 가왕님 7집 앨범에 여기에서 그 그러니까. 키보드 치시는 분이 키보드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내주는구나 얘도.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재밌네. 있었구나. 그랬는데 재밌네. 그런 분들이 다 위대한 탄생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엄청난 거예요. 내공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했으니 끝장나는 거죠. 네. 저도 오늘 이 곡 처음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곡을 소개시켜 주셔서. 네. 제가 준비한 곡은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다 아시고 좋아하시는 들국화. 뭐 우리 들국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권, 최성원 등이 이제 주축을 이뤄서 8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80년도 이제 청춘들의 고뇌와 어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 그 전인권 씨의 또 이제 폭발적인 고음, 그만이 할 수 있는 음색을 가지고 노래했던 곡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들국화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 이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한 곡으로 항상 들어가는 곡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지금 동서남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으로 이제 락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곡인데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좀 난해한 곡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그것만이 내 세상은 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제 그 곡을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반 없지 울며 웃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반 없어 찾아 헤맨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하지만 후반 없지 울며 웃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반 없어 갖고 왔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은 내 네, 정말 좀 좋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이 곡 같은 경우에 앨범을 제가 그때 이제 LP로 샀는데 잘 아시겠지만 까만색 앨범에 4명의 사진이 흑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들국화 꽃 하나에 뿅 있는데 이 당시에 이걸 턴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매일 이 곡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 또 다 좋잖아요. 이 들국화 앨범에 이 당시에 곡들. 이게 벌써 40년 된 음반이에요. 85년도에 나왔으니까.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그때 1집이 진짜 최고 명반인 것 같아요. 들국화가 정식 앨범 1집밖에 없죠. 그 2집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 앨범만 들었던 것 같아요. 추억 들국화라고 뭐 한번 나온 것 같긴 한데 1집, 2집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 뭐 그냥 뭐 이게 뭐 전인권 앨범이 계속 나왔었지. 네, 그래서 그 좀 안타깝죠. 굉장히 뭐 거의 진짜 너무 좋은데 계속 앨범이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1집 앨범이 워낙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소원도 좋잖아요, 노래가. 거기 뭐 매일 그대와 아니 건전가요 우리의 소원도 들국화가 직접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예 맞아. 제일 마지막에. 네, 그것도 좋아. 그래서 했는데 진짜 그 아직 우리가 그 저 조용필 8집 리뷰를 안 했는데요. 조용필 8집에도 건전가요가 나옵니다. 근데 조용필 가왕이 직접 불렀어요. 대박이에요. 그거 빨리 8집 리뷰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죠. 뭐 다음. 네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80년대 이제 그 들국화 나오기 전에 사실 어마어마한 밴드가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1집만 내고 그냥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반 중에 명반인데 많은 분들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앨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굉장히
그 희귀 음반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그때 제 친구가 우리 그 같은 반 중고등학교 그 같은 반 친구였는데 걔네 삼촌이 전영혁 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마그마 앨범 굉장히 막 그 갖고 싶다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 걔가 갑자기 오더니 테이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던져줬구나. 주면서 마그마 앨범이라고 녹음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 놨냐고 했더니 제가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딱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사실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아마 앨범을 바로 냈었던 것 같아요. 81년에 냈는데 그때 노래가 한 9곡인가 10곡이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앨범도 노래가 다 좋아요. 그래서 그 해야도 있고요. 해야도 있고 조화문 2집, 3집에 그 몇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재녹음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참 반가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하여튼 마그마 앨범 중에서 아름다운 곳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지금 밤에 들으면 훨씬 더 긴장감도 들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 이번에 선곡했습니다. 조화문이 뭐 거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야, 이게 마지막에 기타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타 솔로 장난 아니네, 마지막 부분에요. 그 기타도 아마 그 저기 뭐야 그 마그마 뭐 밴드에 있다가 이제 뭐 해체하고 난 뭐 뿔뿔이 흩어졌겠지만은 뭐 사실 이 노래가 그 조화문 2집에 고통 없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나라. 조화문 2집에 고통 없는 나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이 노래랑 똑같은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이 집에서는 녹음을 훨씬 더 잘해가지고 이 조화문 2집이 아마 기타가 이병우일 거예요. 조화문 2집. 이병우. 이병우가 아마 조화문 2집에 어떤 나라의 예, 제가 알기로는 조화문 2집이 기타리스트가 이병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고통 없는 나라하고 지금 했던 아름다운 곳 있잖아요. 그 기타가 더 죽여요. 거기 2집은. 그래서 이 집의 고통 없는 나라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와 기가 막히다. 근데 원곡도 사실 굉장히 좋은데 이 집에 있는 고통 없는 나라가 뭐 거의 뭐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병우가 기타를 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앨범에서.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강추.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조화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꽃미남이었잖아요. 당시에 거의 뭐 영화 배우 그죠. 깝칠 만한 그죠. 그런 이제 꽃미남인데 그 모습으로 또 이런 또 하드락을 또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목사님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이고 네. 조화문 부인이죠. 조화문 부인. 네. 조화문 부인이 최수정 누나예요. 그래? 실제로. 네. 그래서 연예인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어쨌든 대단하죠. 자,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곡은 이제 우리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방금 이제 마그마의 아름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칠고 굉장히 이제 강한 하드락이었다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이제 들국화하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밴드 중에 다섯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두원을 중심으로 한 다섯 손가락. 이제 다섯 손가락 중에 또 이제 가장 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곡이 새벽기차라는 곡일 거예요. 이제 80년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들이 어떤 락의 낭만을 즐기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곡, 다섯 손가락의 새벽기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마음을 더 좀 말랑말랑하게 한번 만드시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웃음 짓는데 그 지나치는 시간 속에 우연히 스쳐가듯 만났던 그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어둠을 들고 떠나는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여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희미한 어둠을 뚫고 떠나는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야. 새벽 기차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다섯 손가락. 음. 다섯 손가락은 풍선 아니에요? 풍선. 풍선도 굉장히 또 히트쳤던 곡이죠. 젊은 친구들 다 네. 노래 부르고 보여가지고. 네, 풍선. 야, 그때 풍선 진짜 대박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원조 다섯 손가락의 지금 이 노래가 더 좋았는데, 풍선은 좀 약간 배신감 약간 느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왜? 뭔가 이렇게 좀 애들 같아가지고, 다섯 손가락 처음에. 지나가버린 네. 그거 말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되게 좀 뭔가 좀 그랬었어요. 그때 처음에 새벽 기차 들었을 땐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풍선은 좀 가벼워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풍선도. 그래서 나중에 근데 그 좋아했던 풍선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랄하잖아, 노래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조용필 가왕님의 7집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락이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헤비메탈 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비메탈 밴드가 그때 이제 맞춰서 등장했던 게 아까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신중현님의 아들인 신대철이 이제 신하위라는 밴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내 최초의 헤비메탈 밴드 해가지고 신대철이 기타 그리고 임재범이 보컬 거의 환상의 조합인 거죠 거의. 전설적인 그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하위는 1집 이후에는 잘 안 들어요. 2집은 표절 시비도 있었고요. 막 이랬는데 그리고 김종서는 그때 그 당시에 신하위 들어가려고 하다 잘려가지고 오디션에서 탈락을 해가지고서는 절치부심해서 다시 합류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신하위는 1집 빼놓고는 사실 크게 그렇게 좋은 노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하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다 좋다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하위는 신대철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래 준 건 굉장히 좋은데 이상하게 신하위에서는 그렇게 노래가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1집은 진짜 히트곡들도 많고 임재범이 보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래 깊이가 있는 그런 헤비메탈을 하는데 1집에서 가장 히트쳤던 노래가 이제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제일 히트를 많이 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노래입니다.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그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예전에 노래방 한창 갈 때는 노래방이 없었거든요. 이 노래가. 그랬는데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임재범의 보컬이 진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엄청난 곡입니다. 그래서 요 노래를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김바다 버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노래를 망쳤어요. 그거 김바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별안 추천은 좀 그렇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는 다른 사람이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네. 블랙홀 좀 이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신하위의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국내 최초의 헤비메탈 앨범 신하위 1집 네, 소개시켜드립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이에 그대 앞에 난 핑크빛 커피잔에 흐르는 노래는 화사한 여인의 달콤한 미소도 내 뺨 위에 눈물은 지울 수 없어라 그대 앞에 난 촛불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재범 씨의 좀 풋풋한 목소리. 아, 저 당시에도 진짜 노래 정말 그러니까요. 잘했네요. 이게 예. 40년 기가 전 막혀요. 앨범인데. 기가 막혀요. 예.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완성형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지금 뭐 김 회장님께서 김바다도 노래 잘하고 김바다 노래 잘하죠. 김바다도 노래 잘하는데 그 임재범의 보컬하고는 전혀 다른 뭐 거친 음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바다가 신화위에 합류하면서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김바다 기타리스트예요. 노래도 하지만 기타도 칩니다. 그래서 신하위가 사실은 거의 기타가 없고 혼자서만 했던 연주였는데 김바다가 들어갔던 앨범들은 이제 트윈 기타 형태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훨씬 사운드가 풍부해졌다. 그래서 기타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머틀리 크루라고 있었는데 머틀리 크루의 보컬리스트가 탈퇴를 하고 새로운 보컬이 들어오면서 존 코라비라는 보컬이 들어왔는데 그 존 코라비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게 김바다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 또 트렌드인가? 막 이제 그랬던 좀 기억이 좀 나고요. 김바다도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노래 잘합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노래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임재범 버전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의미였지 뭐 김바다가 노래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곡은 이제 블랙홀. 김 회장님께서 블랙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블랙홀 하면 대부분이 이제 깊은 밤의 서정곡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면 용기를 내서 깊은 밤의 서정곡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곡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 18번 중에 하나인 곡인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제 블랙홀의 널 위한 이별이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혹시 미리 내면 이거 아세요? 널 위한 이별이라는 곡? 저는 블랙홀은 1, 2, 3집 정도를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블랙홀 그 후에 나온 곡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깊은 밤의 서정곡은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니까 다 이제 어떤 이제 메탈, 락, 이제 발라드 곡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깊은 밤의 서정곡도 좋지만은 이 널 위한 이별이라는 곡을 더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서 제가 가면은 꼭 한 번은 부르는 노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 곡은 그 깊은 밤의 서정곡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홀의 널 위한 이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예. 기쁜 밤의 서정옥이라고 좀 다르죠, 노래가. 네네네. 네. 네. 아, 그 블랙홀 저는 이 이거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블랙홀 노래 중에.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블랙홀의 깊은 밤의 서정곡도 뭐 엄청 1집이에요. 사실 깊은 밤의 서정곡이 1집의 앨범인데 그게 뭐 워낙 뭐 이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블랙홀이 이제 그런 락 발라드만 하는 밴드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실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사실 3집입니다. 3집. 블랙홀 3집. 블랙홀 3집은 진짜 기념비적인 앨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연주력도 좋고 특징적인 거는 블랙홀의 그 드러머가 김용윤이라는 드러머가 있습니다. 김용윤이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그분이 지적장애자예요. 지적장애자인데 이분이 이제 뭐 읽기도 잘 못하고 뭐 버스 노선도 잘 모르고 막 그런 분인데 음악을 들으면 그거를 바로 드럼으로 치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그 분이에요. 음악 천재죠, 음악 천재. 그러니까 음악만 들으면 이제 드럼을 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블랙홀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스튜디오 앨범을 낸 게 3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라이브, 깊은 밤의 서정곡은 김웅윤이 연주한 걸 들으려면 라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3집에서 스튜디오 앨범을 내면서 거의 뭐 국내에서는 뭐 들어볼 수 없는 드럼을 연주하는 그런 앨범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홀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뭐 데프레파드의 그 릭 알렌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팔이 한쪽이 없는데 그거를 드럼 페달을 이용해 가지고 드럼을 치는 그런 걸로 이제 전 세계에 아주 그냥 혁명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는 김웅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김웅윤이 처음에 스튜디오 앨범으로 참여했던 3집 중에서 전설적인 곡입니다. 이건 전설적인 곡인데 잃어버린 신화라는 파트 1, 파트 2로 연결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블랙홀이 이런 밴드였구나. 이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음악성이 있는 밴드인데 그거 아직 좀 이것도 재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블랙홀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블랙홀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노래도 있었나 블랙홀이 막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뭐 파트 1이 끝나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에 드럼 연주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드럼 연주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아마 이 깊은 밤에 아마 굉장히 그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DJ 송이 블랙홀 노래를 선정하셔가지고 저도 블랙홀의 3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홀의 3집 3집의 첫 번째 곡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잃어버린 신화 파트 1, 파트 2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꼭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시작하시죠. Oh
근데 이 곡이 이게 2분 19초짜리 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준비한 곡이 2분 19초인데 우리 미리네에 어디 가셨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 짧은 걸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드럼 소리가 있는 파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모르다 보니까는 파트 1 준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짧은 곡을 제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미디어 노래가 예. 이게 파트 1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게 파트 2가 있어요. 같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같이 들어야 됩니다. 파트 1, 파트 2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나가고 파트 2부터가 이제 제대로인데 파트 2를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파트 2가 있을 거예요. 파트 1, 파트 2가 같이 나오는 게 그 중에서 파트 2를 틀어보시면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파트 1은 저게 끝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어져야 돼요. 그 파트 2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네네네네. 예, 파트 2 같이 가겠습니다. 네네네. My life, who made it like this? I'm angry. Sometimes I hate this situation and for the world. Although I'm always giving my glory to all. Top of right, do I have or do I care? The people laughing behind me, I know that love will listen and understand my love, yeah. My life, who made it like this? I'm angry. Sometimes I hate this situation and for the world. Alone, I'm always giving my glory to all. Come on, right? Do I have all? Do I tell? The people laughing behind me, I knew that love will listen and understand my love, yeah.
원래 블랙홀이 이런 밴드예요. 아니 나는 파트 2에 갑자기 그 처음에 그 막 보컬이 거의 무슨 데스메탈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연주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예. 네. 제가 제 되게 좋아하는 밴드 중에 독일 밴드 중에 소돔이라고 있어요. 3인조 트래시 메탈 밴드인데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밴드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진짜로 완전히 그 스피드 메탈의 최고봉, 뭐 데스 메탈,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원, 투를 같이 듣지 않으면 이게 같은 노래인지 뭐 알질 못할 정도로 뭐 강렬한 네. 노래인데. 서사적인 원투를 합치는 서사적인 곡이 네. 그래서 그 블랙홀을 좋아하는 그 팬들은 이 노래를 최고로 칩니다. 예, 그리고 그 왜 우리 아시잖아요. 그 왜 우리 그 세무사 분 아시죠? 그 세무사님. 영민 세무사. 예, 세무사님이요. 블랙홀 팬클럽 엄청 광팬 클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귀염귀염한 곰탱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세무사님은 가끔 그 멤버들도 만나고 그러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하죠. 네, 우리 미리네맨께서 우리 블랙홀에 엄청나게 강한 곡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금요일 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곡을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개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할 곡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신촌 브루스. 오늘 이제 조용하게 오늘 금요일 밤에 좀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은 우리 금요일 라이브의 마지막 곡을 제가 신촌 브루스의 아쉬움으로 정했습니다. 뭐 어미노, 이정선, 뭐 어떤 브루스를 하시던 갑자기 락을 하다가 갑자기 브루스 곡이야. 그래도 좀 다양한 곡을 저희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어미노의 이제 우리 끈적끈적한 기타,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애절한 보컬, 한국적 브루스가 무엇인가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신촌 브루스의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음악을 들을까는 저희가 다음 주 초에 먼저 이제 공지를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제 금요 라이브 스타리 나잇 금요 라이브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더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이 발라드나 뭐 이런 걸로 한번 하면은 또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발라드, 한국 발라드. 80년, 90년 발라드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3월 14일이 됐네요, 벌써. 14일. 마지막 저희 스타리 나잇 금요 라이브 신촌 브루스의 아쉬움. 오늘의 시간에 아쉬움을 안고 이 곡을 함께 들으면서 한 주 여러분들 좀 편하게 쉬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미리네맨.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별빛 같은 너의 눈망울에 이슬방울 맺힐 때 마주 잡은 너의 두 손에는 안타까운 마음뿐 조그마한 너의 두 손으로 내게 전한 편지는 하고픈 말마저 다 못하고 끝을 맺고 말았네 뒤돌아
아쉬워 달려가 너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마주 잡은 너의 손에는 안타까운 마음뿐 뒤돌아봐 너의 모습 너무나 아쉬워 달려가 너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마주 잡은